안녕하세요. 미드 스피치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이경환 대표님의 스피치가 경쟁력이다라는 책을 가지고 오늘 스피치 수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날씨가 많이 풀려졌는데요. 날씨가 풀려진 만큼 우리의 환절기도 다가오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그러다 보니까 목이 점점 아프고 또는 독감이 유행하고 또는 다양한 감기 바이러스로 인해서 굉장히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럴수록 목을 따뜻하게 하시고 또 앞으로 다가올 새 학기 또 앞으로 다가올 새 직장 다양한 곳으로 여러분들의 연사와 스피치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한번 어떠한 스피치를 배워볼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주제 한번 보니까요. 즉흥 스피치 구조 익히기입니다. 자, 우리가 조금 있으면 다가올 새 학기 또 새로운 시작, 봄이라는 계절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시작을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스피치할 능력이라던가 스피치할 기회가 많이 있어지죠. 그래서 이에 따른 즉흥 스피치,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고민이 많으신 분들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그럼 즉흥 스피치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하셨기 때문에 그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즉흥 스피치 구조가 있을까? 그냥 즉흥적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그것보다는 자, 스피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한 다양한 구조법으로 인해서 많은 스피치인들이 스피커인들이 스피치를 구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즉흥 스피치라고 해서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체계적이고 구조법을 활용해서 여러분의 스피치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게 오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즉흥 스피치 구조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니까 4가지의 즉흥 스피치 구조법이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2발씩 스피치부터 하자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중학교 때, 또 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많이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국어 시간에 2발씩이라는 단어를 많이 기억하셨을 거예요. 자, 2발씩이라는 건 무엇이죠? 자, 주장과 근거를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스피치 구사법 또는 언어법, 문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우리 구조에는 2발씩과 미갈씩이 있습니다. 자, 미갈씩은 약 주제라던가 또는 메시지가 2개에서 3가지 이상을 갈 수 있다는 점에서 듣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이 추이해야 되고 파악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2발씩 부분에서는 주장에서 이미 메시지가 나오게 되죠.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근거를 말하게 되는 게 바로 2발씩 구조의 예입니다. 그래서 주장과 근거를 얘기를 한다. 그래서 오히려 주제 자체 또는 메시지 자체가 단조롭지만 듣는 사람은 단순하게 들으면서도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데서 상당히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한번 볼까요? 근거나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자. 자, 우리가 앞에서 2갈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2갈씩의 주장 밑에 근거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근데 근거를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냥 두루뭉실하거나 추상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건 근거이기보다는 그냥 설명에 가까운 거겠죠. 자, 근거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의 스토리텔링을 하면서 정확한 6가 원칙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근거를 전달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어떻게 될까요? 자, 그 근거의 핵심이 많이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근거를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6가 원칙 또 구조화된 기법으로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뭘까요? 에피소드, 비유, 통계, 기사문 등을 준비하도록 하자. 자, 즉흥 스피치는 우리가 갑자기 스피치를 할 경우에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준비되어 있지 않은 스피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던가 내가 알고 있는 통계자로 다양한 자료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이어갈 수가 있는데요. 자, 기존에 에피소드라던가 비유, 통계, 기사문 등을 준비를 해왔다면 즉흥 스피치를 하는 데서 활용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거나 또는 장점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유나 또는 통계를 통해서 신뢰감을 얻어낼 수가 있고요. 또 에피소드로 인해서 그 스토리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러한 부분을 많이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확실히 스피치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럼 마지막 네 번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짧게 하자라고 했어요. 자, 우리 서론과 본론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결론이 길어지면 될까요? 사실 결론은 내집말입니다. 이제 내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납니다 라고 전달을 해야 되는데 결론이 마치 본론처럼 너무 길어지게 돼요. 그럼 듣는 사람은 굉장히 장황하게 들릴 수밖에 없겠죠. 결론은 말 그대로 주제를 다시 한번 인용해서 마지막으로 교훈을 주거나 미래를 암시하는 내용으로 즉흥 스피치를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스피치 자체가 장황하게 늘어져서 전달력이나 흡입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을 제시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짧으면서도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노력해야 하지만 즉흥 스피치가 조금 더 탄탄하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즉흥 스피치 구조를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자, 우리가 구조를 알고 있지만 활용하지 못하게 된다면 사실상 무의미하겠죠. 여러분들이 조금만이라도 신경을 써서 이러한 방법대로 활용을 한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의 스피치는 바뀌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미드 스피치에서는요, 즉흥 스피치의 구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체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활용하는지에 따라 여러분들의 스피치 능력뿐만 아니라 또 말을 잘할 수 있고 또는 주변에서 호감도를 높일 수 있는 부분에서도 매우 작용을 하실 겁니다. 언제나 미드 스피치는 여러분들의 스피치 능력을 위해서 멘토가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나 늦지 않았으니까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